어제 공지사항을 드렸던 대로 개인적인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크립토 마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좀 바빠가지고 시세표를 한동안 안 봤더니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자, 근데 걱정해야 될까요? 전혀 아니죠. 홀더의 90% 이상이 수익권에 들어섰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하면서 물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봤을 때도 이번 비트코인 조정 같은 경우는 예상이 충분히 되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문제는 반등을 해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반등해주는 과정 속에서 알트코인이 더 큰 조정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달려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오늘 일제히 상승,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하락 진행된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 4814달러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44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비트코인이 맥을 못 추자 그동안에 극단적 탐욕 단계까지 상승했었던 심리 상태가 이제는 중립까지 떨어졌습니다. 과연 반감 이전에 공포 혹은 극단적 공포 단계까지 한번 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전에 저는 반등 한번 해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미국 관련된 소식, 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 연장안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황.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좋은 소식이 있다라면서 사람들에게 예산 연장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이것이 미국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난 몇 년 동안의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돈을 써대면서 미국의 빚을 34조 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조만간에 35조 달러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빚 폭탄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미국 시민들은 굉장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됩니까? 미국 시민들 비트코인 사야 합니다. 비트코인 사야죠. 다음으로 해서 애틀란타 연준의 보스틱 총재가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가라앉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도 있다. 서서히 약을 치고 있는 연준 의원들. 조만간에 금리 인하 소식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도 지겹겠지만 ETF 관련된 업데이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태국 같은 경우는 각 국가의 시민들로 하여금 비트코인 현물 ETF 매입을 금지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적격 투자 자산으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은 현물 ETF를 매수할 수 없다라고 밝혔으며 태국 같은 경우도 정책 프레임워크가 후달리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미국에서 ETF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혹은 기관들은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발키리 공동창업자가 이야기하기를 올해 최소 비트코인 현물 ETF에 200억 달러가 유입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유입이 되고 있긴 하죠. 근데 가격이 왜 떨어지느냐?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판매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바닥이 찍히게 되면서 이제 상승을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어서 로빈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블랙락의 IBIT라고 하네요. 현물 ETF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살아남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의 몇 개가 되지 않을까. 자, 한편 테더 같은 경우는 이번에 3억 8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추매하게 되면서 총 6만 6,065개를 보유하게 되었다라는 업데이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스토리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열심히 비트코인을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단기 홀더들, 단타자들이 지난 12일 비트코인 가격 하락 후 무려 6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입금시키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나마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겠지만 최근 분석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한 달 이하인 홀더들, 불나방처럼 들어왔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을 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러면 돈 못 벌죠. 고점에 들어온 것도 참 안타까울 만한 일인데 손절까지 쳐? 자, 물론 밑에서 다시 줄 자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투자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애송이들이거나
한편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내가 맞췄지를 한번 시전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분석을 공유하고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그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선, 4만 541달러 선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바닥을 찍고 4만 4,873달러 부근까지 반등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더욱더 큰 하락이 오게 될 것이다. 다만 그 전에 이 해당 구간 대략적으로다가 4,000에서 5,000달러 상당의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한 번 더 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요. 자,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다. 내가 예측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시간 봉상에서 지금 불리시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한 번 더 쌍바닥식으로다가 바닥을 다져준 다음에 45,000달러 상단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 한 번씩 더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도 같은 날 비슷한 의견을 공유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 같은 경우는 41,000달러까지 일단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단기 저점 갱신 후에 반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래까지 쭉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엘리지 분석가가 이야기를 한 대로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래도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가 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다고 겁먹는 애들은 뭐하는 애들이야? 4시간 봉 기준으로다가 지금 바닥 찍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니들 반감기가 있었던 해마다 비트코인 차트가 어땠는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2012년도, 16년도, 2020년도 그리고 올해까지 반감기 있었던 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엄청난 떡상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라고 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물론 가격이 어디까지 밀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반감기가 있었던 해마다 엄청난 떡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손절을 치기보다는 물을 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겁을 먹기보다는 탐욕을 좀 더 키우는 쪽으로 키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겠죠. 자,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만약에 로만 분석가의 분석이 마지막까지 들어맞는다 친다면 비트코인 31,000달러 초반까지 하락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바닥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결국 바닥 근처까지 왔다라고 생각했을 때부터 분할적으로다가 매수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총 공급량의 24%가 스테이킹 상태이며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크립토 კვ언트의 쭈기영 대표가 밝혔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지금 좀 가격적으로다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더리움의 미래에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2,40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부디 해당 자리에서 잘 버텨주면서 3,541달러 선까지 상승해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참고로 2,400달러대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얼리 오픈 올해 연초 때 오픈했었던 가격대였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이다. 그리고 그제와 어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었던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게 2단 옆차기를 받고 쓰러지게 되면서 13달러 50센트까지도 하락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디 해당 자리부터 쌍바닥 찍고 혹은 바닥을 다지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한편 최근 하락과 함께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2% 감소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잡코인 중에 잘 나가는 잡코인들은 오늘도 열심히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하네요. 사토시 VM 코인이 드디어 출시가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7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크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소액을 넣어볼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내에서도 CBDC가 출시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도 트럼프를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욕을 많이 처먹는 트럼프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미국 역사 지난 70몇 년 동안에
미국을 전쟁으로 이끌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점만큼은 높게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동네 북돼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는 권도영, 전설의 그 남자 권도영 같은 경우는 본인이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된다라고 100% 확신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권도영 입장에서는 거의 지옥과 천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가게 되면은 100년형에다가 엄청난 이 감옥에서의 힘든 생활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가면 어떻습니까? 범죄자들의 파라다이스 대한민국으로 송환되면은 적당히 살다 나와가지고 꽁쳐놓은 돈 가지고 여생을 평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이 권도영이 비트코인 몽땅 들고 있는 금돼지 같은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송아지, 금두꺼비가 아니라 금돼지를 그냥 놓아줄 리가 없을 것 같다. 자,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비트코인 반등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 토마토 채널 운영을 위해서 불타는 광조뜻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제 목소리만 듣고 50대다 60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어제 계셨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늙어버렸죠. 그런 의미에서 광조뜻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